저희들 이제 공법단체가 출범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5월 8일 날 우리 허남복 동지가 가장 기뻐해야 할 어버이날에 고독사를 했습니다. 시체가 형체를 알아올 만큼 이렇게 부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5.18 유공자들은 현재 말만 유공자지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현재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헌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등을 동원해서 광주시장에게 수차례 우리들 5.18 유공자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공문으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5.18 유공자는 정말 현재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와서 푸른 하늘이 보이는 하늘로 좀 인도해 주시라고 수차례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면담도 신청하고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어제도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희들을 외면했고 5.18 공법단체를 계속 핍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강기정 시장의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 시절에는 민생 현안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정치 당리당락을 위해서 쌈박질만 해댔습니다. 광주시장이 되고 나서도 광주시의하고 쌈박질, 시민단체와도 쌈박질, 광주역의 언론사와도 쌈박질, 그리고 숭고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한 5.18 공법단체인 피 흘리고 싸운 5.18 공법단체와도 쌈박질, 이제는 아마 광주 시민들과도 쌈박질을 하지 않겠는가 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자리에선 우리 광주 시민이고 우리 5.18 우리 회원들은 이제 광기정 시장이 쌈박질 그만하고 정말 품격 있게 광주 시민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장으로서 소위 화의부동하는 품격 있는 시장으로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고소장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오늘 고소장 접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 제가 들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5.18 민주유공자 개혁에 관한 법률이 왜 만들어졌냐면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간 투쟁하다가 80년하고 90년 그 사이에 지금까지도 많은 핍박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18 유공자들이 그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2002년에 공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이 광주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저희 단체에 대해서 2023년 2월 22일 날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수탁에 5.18 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공고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로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시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우리 5.18 단체하고 쌈박질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위계에 의한 행정을 합니다.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이 수탁 공고 선정을 다시 무시하고 재고구하고 그러면서 공문서 이전 및 위계한 입찰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과감히 저지르고 있어서
우리 5.18 공법단체를 이렇게 짓밟을 때는 우리 약자인 광주 시민한테는 얼마나 가진 소위 깡패 행정을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서 저희들이 5.18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이 고소행위를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셔서 고발장 접수 하시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입찰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 5.18 부상자 공로자하고 정식으로 교육관 위탁을 하겠다고 서류를 접수하고 정식으로 PT라고 하죠. 설명도 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곧바로 2월 22일 날 이렇게 선정됐다고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보연합 또 민노총 43주기 광주 민주항쟁행사위원회에서 광주시장한테 항의 공문을 보내고 소위 기자회견을 합니다. 5.18 부상자에게 5.18 교육관 위탁은 불가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과 그런 기자회견을 발표한 이후에 광주시장이 그때부터 소위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유기한 입찰 방해를 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을 취소도 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서류를 보완해라. 1차, 2차 전부 다 보완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5.18 교육관은 예산이 총 3억 9천입니다. 3억 6천은 인건비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등등 운영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5.18 정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5.18 교육을 해야 될 5.18 교육 예산은 전무합니다. 이게 오늘만 있어온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은 위탁 공고는 그냥 건물만 위탁하라고 돼 있는 것이 사실상의 현재 위탁 공고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그런 건 놔두고 5.18 교육에 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5.18 교육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라고 한 겁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공법단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을 수십억 들여서 제대로 교육을 해보겠다고 다 설명서를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 너무 예산이 많다 이런 핑계를 들어서 축소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어차피 5.18 부상자에게 5.18 교육관을 수탁을 맡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편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불합격시키고 지금 이의제기 기간에 있고 곧 새로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 대상자가 전체 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각각 지금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여기 공고대로 이미 5.18 부상자로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이 위탁됐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좀 내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통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번복하는 과정이죠. 정확하게 이의제기 절차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선정이 불가하다, 이미 선정했지만 다시 소위 취소한다면 취소 공문도 보내야 됩니다. 취소 이유까지도 다 밝혀야 됩니다. 이럴 절차를 생략하고 다시 이제 심사위원들도 심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위탁 선정 공고가 되기까지는 광주광역시장이 반드시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번복할 때도 다시 제일 주사부터 계장, 팀장, 과장, 국장, 그리고 이제 부시장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까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제 5.18 부상자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상의 결재가 나게 있을 것이고, 그런 지시를, 부당한 지시를 시장이 했고, 그 부당한 지시를 부당한지 알면서도 밑에 주무관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절차를 진행해왔던 일련의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같이 함께한 사람,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해서 똑같이 고소장을 함께 적재해서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소인은 5명인가요? 6명인가요? 방지시한까지 해서 6명입니다. 지금 이의제기 기간인데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이거 이의제기입니다. 그것이 이의제기. 1차에 이적이 없었어요. 네. 그전까지 일체 없었습니다. 1차 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 때 입법 부당한 것을 저희들은 문제 삼습니다. 오늘 고소장 접수가 광주시 이익이 오늘까지 만료이잖아요. 그 예. 이의제기다라고 말씀드리죠. 아니, 예. 오늘 아니 잠깐만, 오늘 기자회견은 2차 가지고 한 게 아니고 1차 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1차 건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미 선정된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소를 하고 달리 전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문서 위조 등등으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고소하기 때문에 그 이 얘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도 안 해요.